연골 뼈 조각이 떨어져 나와. 나갔으니까 그래서 뭐 뼈가 네. 부딪힌다. 완전 바닥이 다 드러났다. 연골이 떨어져 나와서 연골 아래 뼈 조직이 노출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세천공술, 다발성 천공술을 시행받았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구멍을 막 뚫어서 진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구멍을 뚫어서 그림과 같이 혈액이 배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골 손상 부분을 이렇게 덮게 되는데 이때 이것은 우리 본래의 오리지널, 본래의 초자형 연골 그런 게 아니라 섬유성 연골로 대체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에 이 무릎 연골 재생 치료 중 방법 중에 하나인 미세천공술을 받았는데 20년이 지난 시점에 돼서는 이 섬유성 연골이 오리지널 연골과 달라서 탄력성도 없고 이렇게 마찰력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박지성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미세천공술 말고 뭘 이식하는 수술이 있었다. 그러나 그거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그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옵션이 없는 거였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제가 추정하건대 이 연골 병변을 긁어내고 자가골 연골 이식 수술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물론 박지성 선수는 줄기세포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수술인 거죠. 이것을 OATS, 오츠 수술이라고 합니다. 즉 쓰지 않는 연골 부분을 원통형으로 만들어서 이 연골 병변에 자기 뼈 연골을 이식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 이때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실패했다면 큰 결손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받지 않고 미세천공술이었지만 빨리 경기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차후를 대비해서 이 수술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릎뼈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 사이에 있는 게 연골판이잖아요. 반달 연골. 요거는 이제 부분 절제술을 해서 좀 작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여기 이제 크기가 작아졌다. 근데 이제 뼈 연골,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이제 뼈 연골 조각이 떨어졌다. 우리가 평생 써야 될 연골의 두께가 몇 밀리라고 그랬죠? 3mm라고 그랬어요. 3mm.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타일의 두께가 3mm란 얘기입니다. 무릎 뼈를 보면 이렇게 3mm의 연골이 덮여 있고 여기는 뼈죠, 뼈. 연골 조각이 떨어지면서 뼈가 노출됐다. 즉 3mm 두께의 연골이 이제 선수 생활하면서 손상이 된 거겠죠. 이렇게 떨어진 거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박지성 선수는 미세천공술을 했다고. 이렇게 연골이 손상이 되면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연골에 구멍이 이게 바닥이 보인다는 얘기죠. 구멍을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이제 피가 이제 흘러나오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섬유성 연골로 덮인다는 거죠. 근데 지금에서는 닥터 솔레르 스페인에 가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는데 2003년도에는 아마 내 생각에는 줄기세포 치료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진 않진 않았을까. 뭐 은퇴하는 시점이 2013년도인가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2013년도에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2007년이나 2003년은 이제 연골판 부분 절제술이죠. 2007년에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 이 연골 손상에 대해서는 아마도 미세천공술, 미국에 가서 저는 치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미세천공술 아니면 OATS, 오츠 하는 건데 이게 자가골 연골 이식술입니다. 자가골 연골 이식술. 자기의 연골을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이렇게 떼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요런 치료가 주를 이뤘을 겁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얘기하죠. 얘는 실패하면 끝이다. 선수 이제 못 고친다고. 선수생은 끝나는 거지. 이거는 실패했으면 여기에 큰 구멍이 남기 때문에 나는 선수 생활을 중단할지도 모르는 위험성이 있어서 가장 간단한 미세천공술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줄기세포 치료는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세천공술은 매우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50대 이하
1 내지 2 제곱센티미터 이하의 연골 손상은 미세천공술, 이게 되게 비용도 적게 들거든요.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의 선택은 잘 됐다. 그러나 지금 2026년이 돼서는 이 미세천공술을 해서 이 덮여있는 섬유성 연골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20년이 된 거죠. 20년. 이때 미세천공술을 받았으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러면 미세천공술은 20년이 못 가는 거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세천공술이 되면 섬유성 연골로 재생이 됩니다. 이게 짝퉁이에요. 짝퉁. 우리의 몸의 연골은 초자형 연골이에요. 초자형 연골. 아주 말랑말랑하게 묵처럼 초자형 연골로 재생이 되는 게 아니고, 미세천공술을 하면 초자형 연골, 오리지널로 재생이 되는 게 아니고 섬유성 연골, 좀 섬유질이 더 많은 연골, 좀 뭐 푸석푸석한 느낌? 좀 과장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충격에 견디는 힘이 오리지널 초자형 연골에 비해서 충격에 견디는 힘이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미세천공술을 한 때가 2007년이니까 미세천공술을 한 이후로 2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26년이 돼서는 미세천공술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미세천공술을 받았던 당시에는 50대 미만, 그때는 20, 30대니까 얼마나 젊었을 때입니까? 그리고 크기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받았고, 그 선택은 매우 잘했던 거라고 보고, 박지성 선수가 말하는 한 번 실패하면 회복 불가능한 그 치료가 있긴 있었다. 그게 이식수술이었다. 줄기세포는 아니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자가골 연골 이식술, 오찌라는 수술을 권유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는 작은 구멍이 아니라 큰 구멍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받지 않았고, 미세천공술로 2007년에 치료를 받고 선수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결국 한 2013년에 은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섬유성 연골, 미세천공술을 통해서 섬유성 연골로 재생된 부분이 한계에 도달하니까 조금만 뛰어도 물이 차고 해서 이 연골 손상 부분에 대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까지 건너가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 박지성 선수의 무릎 상태를 통해서 우리 20대에서부터 40, 50대 젊은 사회 체육인 또는 스포츠 손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연골판이 찢어졌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 부분 절제술을 하면 충분히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또 연골 손상이 크지 않다면 젊은 연령에서는 미세천공술로 충분히 치료가 된다. 근데 요즘에는 또 줄기세포 치료가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치료의 선택이 넓어졌다. 이런 거를 우리가 박지성 선수의 치료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제가 좀 설명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